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단순 수입이란 무엇이냐.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거 제가 제 컨텐츠 영상 중에 기초 명령어 편에 단순 수입이란 뭔가가 분명히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 컨텐츠를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전체를 다 안 보시고 그때그때 필요한 부분만 보시다가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사실은 좀 안타깝습니다. 제 영상은 처음부터 끝까지 보셔야 되는 건데 뭐 물론 이해는 됩니다. 나머지는 나는 다 안다. 그래서 요거를 하고 있는데 요 콘텐츠의 영상 중에 요런 부분이 조금 따라 했는데 똑같이 했는데 왜 단순 수입이 안 되느냐. 참 그렇습니다. 이 설명은 다시 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집중해서 생각을 하시고 이 단순 수입에 대한 거 저는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배운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학원이나 이런 데 많이 다녔다고 내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학원, 개인교회, 과외. 근데 이런 걸 몰라요. 그 사람들은. 그럼 제가 어떻게 알았겠냐고요. 제 나름대로 여러 가지의 경우의 수를 둬서 찾아낸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설명을 해 드렸어요. 원망하고 탓하는 게 아니라 가능하면 제 컨텐츠는 기초 명령어를 보시고 그 다음에 좀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죠. 제 설명 중에서. 그럴 때 이렇게에 대한 답글을 남겨주시면 좋겠고요. 또 두 번째로, 물론 이제 요거 단순 수입이란 오늘 이제 이걸 이제 좀 나름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전에 앞서서 제가 지브러시를 한 두 편인가 이렇게 올리다가 안 하기로 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질문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이해는 합니다, 제가. 근데 모르시니까. 근데 조금 공부를 하시고 지브러시에 관련된 걸 공부를 하시고 라이노에 대한 걸 공부를 하시고 또 거기에서 호환 관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호환을 해야 되니까. 당연히 호환을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이 한두 가지가 아니란 말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어떻게 옮기고 또 어떻게 배분을 하고 또 지브러시에서 또 어떻게 다이나메시를 거느냐 아니면 또는 폴리곤을 그냥 다시 재분배를 하느냐 여러 가지 경우가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그냥 순간적으로 이렇게 물어보시니까 모르시니까 그렇게 단순한 건 줄 알고 물어보시길래 이건 그렇다. 물론 설명도 안 되지만 제가 제 컨텐츠 내에서 지브러시를 그렇게 다시 처음부터 이렇게 설명을 하기란 불가능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생각이. 그래서 지브러시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또 당분간 오늘도 사실 올릴 일은 아니었으나 이 단순 수입, 특히 그 라이노에 대한 단순 수입이라는 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쓰임새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거는 설명을 드릴게요. 뭐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제 요거 설명드리고 영상을 당분간 못 띄웁니다. 저도 이제 제 나름대로 구상하는 게 있어서 이해를 해주십시오. 왜냐면 제가 라이노에 관련된 컨텐츠를 올리고 거기가 이제 어느 정도 찼다. 저는 이제 좀 어느 정도 찼다 판단해서 지브러시를 시작하려고 이제 한두 편을 남겼으나 구독 또는 구독 안 하셔도 좋은데 이렇게 보시는 분들, 시청하시는 분들이 준비가 너무 안 되셨어요. 그래서 그건 이제 차후에 아주 한참 후에 하더라도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단은 단순 수입에 대한 이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일단은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이게 정말 라이노에서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첫째, 단순 수입 요거와 관련된 게 그 명령어가 몇 가지가 있죠. 물론 이제 그 기초 명령어 보시면 있겠지만 자, 이 툴 안에 보시면 여기요. 서피스 프라 이건 아니고요. 하여튼 요 툴 안에 보시면 몇 가지가 있죠. 로프트 그리고 원레일, 투레일 요 세 가지가 이 단순 수입과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첫째, 로프트는 이렇게 안 떠요. 단순 수입 이런 것은 이제 서브 명령어에 이렇게 안 나오는데 원레일, 투레일은 나옵니다. 그렇지만
로프트도 그거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째 로프트를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단순 수입에 관련된 아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로프트란 이렇게 됐고 하나를 이렇게 뺐어요. 다시 설명드리는 거예요. 저도 뭐 기초 명령편에 있는 거지만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얘를 제어점을 키우겠습니다. 자, 제어점의 위치가 맞고 또 제어점의 개수가 같죠. 이럴 때 로프트를 거시면 자 보십시오. 이거는 그냥 스트레이트 섹션으로 할게요. 오케이. 이렇게 제어점이 딱 이렇게 제어점에 맞게 아이소 커브가 일정하게 나온다는 말입니다. 곧 이거는 편집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잠시만요. 컨트롤 Z 하고 제가 좀 요거 설명을 이렇게 잡고요. 커브 잡고 또 커브를 잡고요. 자, 얘를 빼봅니다. 단순 수입이란 이런 겁니다. 제어점을 키겠습니다. 커브 두 개의 커브를 가로지르는 로프트를 선택을 했죠. 그런데 이 단순 수입이란 정확한 뜻은 내가 이 두 개의 커브의 제어점의 개수와 이 서피스의 제어점의 개수가 같게 나오게 하는 게 바로 단순 수입입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런 게 아니라 기본 원리는 이렇습니다. 자, 그런데 단순 수입이 아닌 경우가 생길 때가 있어요. 자, 알트 복사를 할게요. 자, 이게 지금 현재 보시면 로프트의 조건은 단순 수입이 되려면 이렇게 각자 비슷한 위치에 이렇게 제어점의 개수가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로프트는 그렇습니다. 그거를 다른 단순 수입이라는 어떤 다른 이런 뭔가가 뜨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 수입의 원리는 각각의 제어점이 같은 위치에서 로프트를 걸었을 때 엔터 오케이 하고서 이것을 삐했을 때 제어점을 켰을 때 커브 두 개의 커브의 각각의 위치와 서피스 면의 각각의 위치가 제어점의 위치가 같아야 된다. 그게 바로 단순 수입이다. 근데 단순 수입을 왜 걸어야 되느냐? 간단하죠? 편집이 가능하니까. 또 편하고. 편하게 가능하니까. 그런 뜻입니다. 단순 수입이란. 그래서 로프트는 끝났고요. 자, 그리고 투레일에 대해서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원레일과 투레일이 있죠. 얘네들은 당연히 걸려요. 무조건 걸리는 게 아니라 로프트도 조건이 있었잖아요. 로프트도 자 이렇게 내렸어요. 알트 치고 자 그리고 얘를 하나 복사를 해서 넣고요. 넣습니다. 하나를 더 복사를 할게요. 자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서 개수가 지금 몇 개죠? 일단 요걸 확인해 볼게요. 요걸로 리빌드 커브로 해서 현재 6개죠. 그런데 7개로 바꾸겠습니다. 7개요. 자 그러면 자 문제는 뭐냐? 제어점을 펴볼게요. 비슷해요. 그런데 제어점의 개수가 틀리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래 버리면 얘는 단순 수입이 안 된다는 얘기죠. 로프트를 걸게요. 이렇게 되죠. 스테이스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거와 이거를 제어점을 펴볼게요. 어떤가요?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이죠. 얘가 틀린 거예요. 지금 각자의 제어점의 개수가. 그런데 나머지가 이제 이걸 서피스로 만들었을 때 얘는 뭔가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가 되죠. 밑에 것과도 다르고 위에 것과도 다릅니다. 그럼 곧
제어점이 많아. 이 정도는 하겠죠. 이 정도는 하겠죠. 그렇지만 자, 아이소 커브의 위치를 보십시오. 많이 뭉쳐 있죠? 진짜 많이 뭉쳐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이거를 한번 걸어 볼게요. 로프트를. 이 두 가지를 보세요. 이런 차이가, 얘는 조금 균일하게, 곧 균일하면서, 균일하다는 건 조정하기도 편하고 제어점의 개수가 늘지 않아서 양이 많지 않잖아요. 양이 많지 않으니까 편집이 너무 편한 거예요. 이런 차이입니다. 근데 저희 귀금속 쪽, 주얼리 쪽은 이 편집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중간에 어느 정도를 좀 맞춰가면서 모델링을 하는 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단순 수입이 정말 필요한 거예요. 근데 대부분 모르실 거예요. 물론 다 모를 겁니다. 제가 아는 사람들은 다 몰랐으니까. 그래서 설명을 드립니다. 로프트에 대한 건 이렇게 단순 수입이 걸린다. 첫째, 제어점이 두 커브, 서로 마주하는 두 커브의 제어점이 같아야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있긴 한데, 자, 보십시오. 그것까지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 하나를 알트에서 이렇게 뺐어요. 이건 좀 단순해서 될지는 모르겠지만 요거를 잘라 버릴게요. 스플릿. 자, 잘랐습니다. 딜리트. 제어점을 킬게요. 제어점의 수가 같습니다. 이거는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경우에 따라서 너무 많은 그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오케이 됐죠? 이런 식으로 왜냐면 여기 매듭점이 생기죠. 딜리트. 그리고 여기도 제어점을 키면 이렇게 나눠줬죠. 로프트. 자, 이것과 빼봤어요. 그리고 얘네 선을 또 빼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제어점을 켜볼게요. 어떻습니까? 하나, 둘, 셋, 넷. 맞죠? 자, 그러면 얘네들을 다시 로프트 하겠습니다. 오케이 하고, 얘는 돌리면 안 되죠? 뺐어요. 또 얘네들을 제어점을 켜볼게요. 어떻습니까?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가 더 생겼죠. 이런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잘려진 면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4개가 됐으니까, 이것까지 깊이 설명드리면 너무 길어서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요. 구조 자체가 너무 복잡합니다. 이걸 다 설명하려면 저는 알고 있어요. 자, 이거는 이렇게 돼 있고 얘는 너무 가까이 있죠. 자, 그러면 요것을 로프트를 다시 걸어볼게요. 자, 그리고 얘를 여기 있는 거, 너무 가까이 붙었거든. 이런 게 이렇게 잘리면서 여기에 이게 너무 가까이 붙었어요. 왜 잘리면서 이게 생겼냐면 공률을 맞춰주다 보니까 하나가 더 생긴 겁니다. 이걸 그 모양을 그대로 따라가다 보니까. 자, 이럴 때 이걸 한번 써볼게요. 시간이 길 거예요, 오늘은. 네, 길면서도 다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여기 메이크 유니폼 됐죠? 그리고 다시 로프트 걸어볼게요. 자, 오케이. 이거 보세요. 이것과 이거의 차이가 뭔가요? 벌써 여기에서도 틀리잖아요. 얘는 지금 잘리면서 안쪽으로 너무 타이트하게 긴장이 된 거예요. 그렇지만 요거를 다시 메이크 유니폼으로 풀어줬을 때 제어점의 위치는 같으나 자기만의 계산상, 라이노의 계산상 풀어버린 겁니다. 자기의 계산이에요. 위치는 똑같은데, 그런데 면을 만들었을 때 아이소컵의 위치가 틀리잖아요. 제어점을 켜볼게요. 어떤가요? 얘는 같죠? 이렇게 좀 띄워놓고 보겠습니다. 같은 커브 선상에서 왔고, 단지 얘는 잘린 면에서 약간 그 긴장이 풀어지지 않은 상태예요. 긴장이 풀어지지 않던 상태에서 로프트를 걸면 이렇게
제어점의 위치가 틀리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켜볼게요. 이렇게 이제 지금 보세요. 이건 3개인데 여기 2개잖아요. 이렇게 바뀌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도 아유, 잠시만요. 제가 이걸 안 꽂았네요. 아유, 죄송합니다. 이거 좀 보시고. 어차피 길게 끝내야 돼요. 길게. 아니, 길게 끝내는 게 길게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그렇게 댓글을 남겨주시면 설명이 너무 힘들고, 벌써 로프트에서도 이런 경우가 생기잖아요. 로프트가 잘린 면이에요. 자, 근데 이건 왜 괜찮냐고요? 어느 정도 구조가 이런 구조가 아니지 않습니까? 면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짧게 그 가까운데 긴장감을 주지 않는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걸어도 되는 거예요. 똑같은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그 어디까지가 긴장됐냐?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둘 중에 하나에서 얘가 잡아준 거예요. 이쪽에서 이 원래 그 면을 하죠. 커브를 그 모양 그대로. 그러니까 얘가 긴장이 된 거니까 얘는 바뀌었겠죠. 그런데 얘를 느슨하게 했으니까 그래도 이 커브는 요 그대로 그 커브의 제어점을 따라간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를 줬던 거죠. 이렇게 이제 한쪽이 너무 긴장이 돼 있으면 갑자기 생각이 요거죠? 요건가요? 아니 커브인데 요쪽인데 여기에서 요걸 한 거죠. 메이크 유니폼. 그렇게 해서 얘를 긴장을 같은 위치지만 긴장을 완화시켰기 때문에 이게 나온 겁니다. 이걸 완화시켜주지 않으면 안 나와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는 됐다. 조금 모양을 바꾸겠다. 이게 조금 바뀌어도 되겠다. 왜? 귀금속은 그러면서 저희는 유기체적인 모델링이라니까요. 반지를 해도. 그러니까 얼마든지 조금씩 0.01mm 이 정도는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난 좀 더 편안히 이렇게 생기는 게 아니라 좀 무난하게 편안하게 가고 싶다. 아이소 커브 자체의 위치를 이렇게 한쪽으로 쏠렸잖아요. 그럼 이걸 또 바꿔주시면 돼요. 그리고 또 맞춰주시면 됩니다. 현재 5개니까 혹시 모르니 5개를 눌러봅니다. 0.4죠? 오케이 하세요. 그럼 조금 틀어진 거는 그때 조금 움직여주면 되는 겁니다. 제어점을 키고 예를 들어서 요만큼이 좀 틀어졌네 모양이. 그러면 이렇게 조금 움직여주고 거의 맞춰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 상태에서 또 뭐죠? 로프트를 걸면 요거하고는 또 틀릴 겁니다. 가운데 맺히겠죠. 이렇게 바꿔가는 거예요. 면에 대한 구조, 선에 대한 구조를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래서 로프트는 끝내겠습니다. 자세히 생각해 보시고 판단을 내려주셨으면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건 지워버릴게요. 딜리트 하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게 이제 원네일이죠. 원네일과 투레일. 자, 보십시오. 제가 일단 커브를 하나 그립니다. 됐죠? 그리고 여기다가 직선을 하나 그립니다. 끝점을 잡을게요. 엔드점. 자, 그리고 제가 원레일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오케이 할게요. 일단 프리덤 이런 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서는. 자, 그리고 얘와 얘의 제어점을 킬게요. 하나죠, 2개죠, 3개죠, 4개죠, 5개죠. 커브상의 제어점과 서피스상의 한 면의 제어점이 같은 것을 아까 설명드렸듯이 단순 수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단순 수입 자체가 왜 필요하냐면 조정이 용이하다, 컨트롤이 용이하다, 내가 얼마든지 편집이 가능하다. 두께가 얇아? 이러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과 또 얘를 띄워놨어요. 이렇게 하고 이 정도에서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여기를 보십시오. 여기 얘와 얘의 끝점에서 맞췄기 때문에 교차점, 인터섹션이 걸릴 겁니다. 이렇게 마주쳐 있죠. 근데 제가 예를 들어서 제어점을 키고
이걸 살짝 띄웠어요. 거의 눈에 안 보이게. 이게 바로 그겁니다. 저하고 똑같이 했는데 왜 안 되느냐, 단순 수입이. 이런 거겠죠. 뭔가 그런 부분이 생겼을 겁니다. 딱 맞는 것 같은데. 맞죠? 그런데 막상 키워보면 떨어져 있는 겁니다. 살짝이라도. 자, 이래가지고 또 제가 이제 원내일을 걸어보죠. 어떻습니까? 틀리죠?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내가 분명히 사전에 또 말씀을 드렸어요. 떨어져 있으면 안 된다. 그런데 이걸 굳이 이렇게 키워야 되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저희 요거 있잖아요. 요거 괜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있으면 다 붙어있게 보이지만 확인 사살만 한번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떼서 끝점에 여기에 띄워놓고 끝점에 맞추시면 되는 거예요. 엔드점 찍어야 되죠. 그리고 탁 빼고 다시 원내를 걸면 어떤가요? 보나 마나죠. 이렇게 단순 수입이 걸리는 거예요. 단순 수입이 걸릴 때 있고 안 걸릴 때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 수입은 100% 걸립니다. 그리고 단순 수입은 너무나 중요해서, 그런데 걸릴 때 있고 안 걸릴 때 있다고 설명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뭔지 이해가 안 가지만 뭐 어쩌겠습니까? 우리나라 교육이 아직 그 정도 수준이고 그것밖에 안 되는 것을. 그래서 제가 이것을 제 기초란에, 기초 명령을 안에 넣어 드린 거예요. 힘들더라도. 그런데 따라 했는데 안 된다. 이러면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 그것까지도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렇게 떨어져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눈에 안 보이게 잘못 구성을 했을 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왜 나는 안 걸릴까 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들, 연결되는 부분들을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단순 수입의 원리는, 단순 수입의 의미는 각각의 커브의 제어점과 그것을 어떤 형식의 면을 만들었을 때 그 커브를 이용해서 면이 만들어진 그 면도 그 커브와 제어점의 개수가 같다가 정확하게 단순 수입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단순 수입을 만족시켜 주려면 로프트 상에서는 각각의 각 두 개의 면에, 두 개의 커브의 각각의 제어점이 같아야 되고, 그리고 또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은, 그러니까 곧 너무 비균일화가 된 같은 제어점의 개수지만 그럴 때도 안 걸리니까 그걸 균일화를 시켜주시던가 해서 제어점의 위치를, 제어점의 개수를 같게 하고 또 균일화된 그런 두 개의 커브를 만들어서 로프트를 거시면 단순 수입이 걸린다. 그게 로프트의 단순 수입 원리이며 걸릴 수 있는 조건이고, 원레일에서는 이렇게 한 섹션이 아니라 레일이 있으면, 원 레일이 있으면 거기에 준하는 섹션은 끝점이든 이렇게 다 있어야 된다. 각각의 끝점에. 그래야 맞닿아 있어야 돼요. 조금이라도 떨어져 있으면 안 되고요. 이게 원레일입니다. 그러면 투레일은 어떠냐? 똑같습니다. 이렇게 내렸죠. 안 눌렀네요.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투레일은 섹션이 있어야 되겠죠. 끝점에서 끝점. 됐습니다. 그래서 투레일 걸어봐. 이것도 100% 걸리죠. 단순 수입이. 여기에는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요거 눌러버리면 요거나 요거 메인 하이트하고 메인테인 하이트하고 리피트 레일스 하면 레일을 다시 맞추겠다는 거고, 메인테인 하이트는 높이를 다시 맞추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좀 더 디테일하게 맞추겠다 하는 거이기 때문에 단순 수입하고는 전혀 거리가 멀어지는 거죠. 얘가 체크가 돼 있으면 이렇게 되고, 얘를 빼고 얘를 체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가지가 없어야 돼요. 투 레일에서는. 오케이. 자, 이러면 자 보십시오. 얘를 빼고
제어점을 켜볼게요. 어떻습니까? 헷갈리시나요? 이렇게 이 정도 놓죠. 하나만 잡아도 되겠죠. 요거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딱 키시면 자, 어떻습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게 단순 수입이며, 단순 수입은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커브 상에 요만한 제어점을 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서페이스도 이렇게 면상의 제어점이 이렇게 나오면 편집, 내가 원하는 편집이 너무나 쉽고 가능하다, 이런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요거 지우고 원네일 한번 더 해보죠. 원네일에서 내가 놓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무조건 되죠. 쪼그라들었습니다. 프리덤, 근데 여기 로드 라이프 별 차이 없죠.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레일 요거를 누르면 단순 수입이 사라지겠죠. 이렇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요거 빼주셔야 돼요. 여기도 있네요. 리피트 레일이 요거를 켜진 순간 이건 단순 수입이 안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왜 면이 이렇게 되느냐? 당연하죠. 이건 이거 보십시오. 얘가 이렇게 타고 넘어가는데 일로 넘어가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요걸 살짝 꺾어 볼까요? 이런 걸 맞추시려면 이렇게 조건을 맞춰 주셔야 돼요. 조건을 안 맞춰 주시고 하시면 물리력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언네일. 그러면 이렇게 요거하고 이렇게 따라가겠죠. 근데 레일을 리피트 하면은 여기가 조금 왜곡이 진 거예요. 지금 너무 개수가 적으니까 그걸 나는 맞춰주고 싶다 그러면 이거 찍으시면 이렇게 좀 더 펴지죠. 이런 차이죠. 이런 차이. 정확하게는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이게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게요. 자, 이렇게 했어요. 오케이 했어요. 하고 제어점 키시고요. 그 쓰임새까지 제가 설명을 다 드려야 되는 상황이니까 좀 머리가 아픕니다. 이렇게 조정하시면 돼요. 두께 조정. 특히 귀금속에서는 우리 저 주얼리 쪽에서 이렇게 맞춰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이제 기능인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모양을 내는 저거고요. 자, 보십시오. 컨트롤 YY 이렇게 했고, 자, 그런데 문제는 내가 요걸 원네일을 걸었다. 이게 더 정확한데 그러면 이거 그냥 맞춰버리자 했어요. 근데 나중에 제어점을 어떻게 편집할 거냐고. 만약에 내가 이거 이대로 끝이라면 모르지만 항상 저희는 항상 대부분이 뭔가 편집을 해야 돼요. 아, 조금 여기 모양이 그러니까 좀 바꿔봐야 되겠어.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방법이 있죠, 또. 근데 미리 이렇게 해놓으면, 여기가 좀 얇아 보이네? 그러면은, 잡고서. 아, 2점이네요. 아, 죄송합니다. 2점 같은데. 여기 좀 두께를 맞춰보고. 가능하지만, 이렇게 제어점이 많으면, 한쪽을 조금, 좀 틀어볼까 하면 이렇게 돼버려요. 이렇게. 조정하기가 힘들어지는 면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순 수입은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원레일, 투레일, 마찬가지죠. 이렇게 다 설명을 드렸으니까. 로프트는 아까 그 설명드린 거하고, 원레일, 투레일은 끝에 위치해야 되는 뭐냐. 원레일이든 투레일이든, 자, 이렇게 놨어요. 아까는 원레일로 잠깐 설명을 드린 거고, 이번엔 투레일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커브를 끝점에서 끝점. 양 끝에 다 닿았어요. 이 레일의 양 끝에 이 섹션이 다 닿았습니다. 그래서 투레일을 겁니다. 오케이 하고 뺐어요. 그리고 얘네들 제어점 켜볼게요. 어떻습니까? 이 커브의 제어점과 이 서피스의 제어점의 위치는 똑같고 개수도 똑같잖아요. 이게 단순 수입의 정의라는 겁니다. 로프트, 투레일, 원레일 똑같아요. 그런데 원레일에서도 이 끝점이 살짝이라도 띄어내면 안 된다고 그랬죠. 투레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다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쪽 끝을 진짜 막 너무 완전히 크게 띄워서 이만큼 아주 눈에 거의 보이지 않게, 이 정도면 거의 장난 아니죠. 육안으로 확인도 안 됩니다. 이 정도만 돼도 안 보여요. 자, 그런데 막상 우리가 시각적으로 보는 건 이 정도잖아요. 그럼 붙은 거잖아요. 그냥 봤을 때는.
그런데 여기서 투레이를 겁니다.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되죠. 눈에 안 보이지만 떨어져 있으니까. 되네요. 허용오차 이내인가 본데요. 컨트롤 Z. 이게 허용오차 이내인가 봅니다. 허용오차 이내에선 가능하죠.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러면 이걸 살짝 좀 내가 너무 설명을 디테일하게 하려다 보니까 그런 건데 이걸 살짝 더 띄울게요. 이 정도면은 문제 없겠죠. 여기서 한번 재볼게요.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0.033. 지금 제 그 라이노상의 허용오차가 0.001이니까 0.033이니까 이거는 허용오차 바뀌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처럼 안 걸릴 겁니다. 투레일 그렇죠? 맞죠? 거기에 대한 그 허용오차에 대한 설명은 굳이 자 방금 설명으로 얘기가 된 거죠. 자 그런데 얘를 다시 제가 지금 아까처럼 되는 이유 설명드리기 위해서 요만큼을 했어요. 끝에 닿으면 안 되겠죠. 일단 디세이블하고 최대한 가까이 될게요. 그러나 떨어져는 있어요. 그런데 얘는 왜 됐을까요? 거리를 재볼게요. 엔드점 이거 보시죠. 0.001 이하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0.001로 나오는 거. 그러니까 얘는 허용오차 이내에 있기 때문에 얘는 단순 수입이 걸리는 거예요. 원래는 떨어져 있으면 안 되지만 라이노의 계산상 허용오차가 0.001이잖아요. 제가 구성해 놓은 게 근데 이게 지금 제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 여기서 보면 제가 이렇게 정해 놓은 게 여기 어디 있을 겁니다. 지금은 생각이 안 나요. 저도 나중에 알아보면 알겠지만 허용오차와 공차가 있어요. 근데 허용오차를 0.001로 맞춰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거리를 재보면 한 번 더 쪼개죠. 원체 조그만 범위니까 이게 0.001로 나온다는 건 0.001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되는 거죠. 그래서 허용오차 내에 존재하기 때문에 로프트가 아니죠. 투레일 이거는 되는 거죠. 또 왜 안 되죠? 이건 좀 문제가 있네요. 컨트롤 Z 더 가까이 해야 되나? 요건 제가 좀 문제가 있네요. 허용오차 이내가 안 되는 건가요? 좀 더 그럼 가까이 붙여보죠. 보통은 원래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맞아요. 근데 아까는 왜 됐냐면 끝에 닿았나? 자, 디세이블 하고요. 좀 더 가까이 이렇게 해놓겠습니다. 원래는 안 되는 거죠. 떨어져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떨어져 있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되죠? 그게 뭐냐면 허용오차 이내에 있기 때문에 0.001보다 더 작은 숫자이기 때문에 이 거리가 여기 사이에 여기와 이 커브와 이 커브의 사이의 거리가 0.001보다 작기 때문에 이건 된 것뿐입니다. 떨어져 있어도 캔슬하고 자 그러면 다시 제어점을 끼죠. 얘를 좀 띄워놓을게요. 안 된다니까요. 그거보다는 좀 0.001보다 작은 숫자 아니 0.001보다 큰 범위로 벌어져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도 0.001을 잡아줄 수는 있어요. 0.078이죠. 이건 무조건 안 되는 거죠. 단순 수입이. 이런 차이입니다. 이런 차이. 이런 걸 어디서 들으신 분이 계시면 말씀을 해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설명을 드리잖아요. 이거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다시 헷갈리신다고요? 그럼 다시. 지금 현재 요 사이의 범위가 우리 허용오차 내인 0.001보다 좀 더 멀기 때문에 이게 단순 수입이 안 되는 거고요. 원래 단순 수입은 얘가 막 닿아져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끝점에. 그런데 가끔가다 떨어질 수도 되는 이유는 허용오차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원래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허용오차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 한번 재볼게요. 끝점과 끝점.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0.000으로 나오죠. 이건 된다는 거예요. 0.001보다 더 작은 범위니까. 라이노는 그냥 이거는 붙어 있는 거라고 판단하는 거죠. 허용오차 이내이니까. 이거는 이제 다시 하시면 되죠. 자, 근데 이거는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이럴 수 있다. 너무 가까이 떨어져 있긴 하지만 허용오차 범위 내에 있으면 단순 수입이 가능하나 원래 그 기본적인 원리는 기본적인 이론상의 원리는 2레일이든 1레일이든 각각의 레일의 끝점에 맛 다 있어야 됩니다. 로프트는 아까 많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뭐 더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로프트도 단순 수입이 걸리고 안 걸리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뭔가를 설명을 드리려면 이렇게 복잡해요. 또 한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안 되는 구조. 아까는 그 비균일화된 잘려진 커브상의 같은 커브지만 로프트가 안 되는 경우가 있었죠. 그때는 균일화를 해줘라 각각의 커브를. 그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제가 설명드린 그 로프트 원레일, 투레일 상의 단순 수입은 이것도 100%는 아니에요. 현재 이거보다 또 경우의 수가 한두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것까지는 또 제가 설명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너무 복잡해서 그럼 그 구조를 만들어야 되니까 너무 힘들고 해서요. 자, 숨겨져 있는 각각의 어떤 그 원레일, 투레일, 로프트에 대한 단순 수입 구조에 대해서 이 정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정도 설명 드린 것만으로도 충분히 모델링 하실 수 있어요. 그 여타의 뭐 한두 가지는 굳이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걸로 이 정도만 꿰차고 있어서 이걸 잘 응용하시면 충분해요. 자, 그럼 오늘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맞추기로 할 거고요. 다음 진도가, 다음 진도란다. 다음에 어떤 이제 유튜브 영상을 올리더라도 이제는 지브러시가 이제 빠지는 바람에 제가 뭐 자주 영상을 올릴 이유가 없어졌어요. 지브러시를 하면서 내가 좀 너무 이렇게 그냥 개인 독학 조금 아시고 많이 공부를 하시고 이런 분들이 제 동영상을 보면서 이렇게 좀 접근을 하셔야 되는 상황인데 너무 모르시고 그냥 이거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번에 물어보시는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걸 봤을 때는 제가 답변 드리기가 너무 범위가 넓어지고 그러려면 그걸 설명하는데도 한 10대 편은 20편, 30편 이렇게 가야 돼요. 또 이제 거기까지는 제가 힘든 것 같아서 일단 지브러시에 관련된 영역은 제 유튜브 동영상의 범위 내에서 너무 힘들다. 너무 어떻게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그래서 그냥 그걸 배제하고요. 그냥 기본적인 라이노를 하겠지만 그 라이노도 지금 제가 여지껏 동영상에서 올려놓은 내용 전체가 너무나 제 자화자찬이 아니라 너무나 내용이 많습니다. 훌륭한 내용도 많고 또 제가 또 중간중간에 설명을 잘못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전체를 보시면서 판단을 하시면 라이노 프로그램은 이 정도로 충분해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이렇게 좀 조금 정말 그 속사정, 라이노의 속사정을 제가 말하는 속사정은 명령어도 아니고 어떤 이론적인 설명도 뭐 이렇게 안 돼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서 너무 의구심을 가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간혹 제가 이렇게 동영상을 띄우겠습니다. 이거 너무 말이 길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그럼 좀 긴 시간이지만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어요.